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3년차 28 된 여자입니다. 신랑은 32살이고요. 엊그제 임신 테스트 해보니 빨간 줄 2줄 나왔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걱정이 돼서 신랑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우선 제 신랑이 하는 일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 밑에서 조명 일을 하면서 월 200만 원씩 받아왔거든요. 물론 저도 사지 멀쩡하고 아이도 없어서 일을 꾸준히 해왔고요. 현재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직장 안 구해지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130에서 19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어왔어요. 돈 관리는 제가 해서 신랑은 한 달 용돈으로 30에서 50 정도 줬고요.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신랑에게 조명을 물려주시고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식당 개업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신랑이 혼자 조명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랑이 혼자 하는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아버님이 10년 넘게 꾸려온 조명가게며 거래처 다 물려받아서 하는 거라 거래해온 거래처만 잘 붙잡고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버님도 그러셨고 신랑도 같은 생각이에요. 전 은근히 아버님 조명가게 물려받으면서 기대했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시골을 하지만 정착자금 필요하실 텐데 땡전 한 푼 저희에게 받아가시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주신 것이 저희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신 거죠. 그런데 신랑 혼자 조명일을 하면서부터 벌어온 돈이 한 달에 50이에요. 여태 신랑이랑은 성격 차이로 투닥투닥 가끔 해도 금방 풀고 제 친정 부모님이나 직장 사람이라 하면 서글서글 잘해요. 사람 자체에는 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게을러요. 그리고 점점 더 게을러져요. 미칠 지경이에요. 그동안에는 아침에 저는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신랑을 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렇게 게으른지를요. 다른 남자들도 일어나? 저 역시 출근 안 하는 주말이면 게으르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긴 하거든요. 제가 부지런한 거래요, 신랑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 다니기 시작해서 잠시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일은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솔직히 얼마 안 되는 월급 모아도 곧 바닥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쉬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돈 잘 버는 밤일 나설 수는 없잖아요. 아침 출근, 월급이 얼마가 될 건 아침 9시에 출근하는 직장이 있다. 거기서 제 마음이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각 안 하려고 컨디션이면 스케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끝내놓고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요. 근데 신랑은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해서 그런 건지 그동안 시어머님이 깨워주고 출근시켜 주셨다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서 그런 건지 저 출근하고 나서 누군가 깨워주지 않으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기본이에요. 결혼 전에는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게으름 피우는지는 잘 몰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출근 준비할 때면 언제나 신랑에게 연락이 먼저 와서 전 일찍 일어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게 시어머니가 깨워주신 거였더라고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물려주실 생각이셨는지 호되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일어나서 나가려고도 노력은 했고요. 물론 그때도 제가 깨워서 보내긴 했어요. 안 그럼 저한테 전화 와서 신랑 아직도 자고 있냐고 전화 오고 시아버지 전화를 안 받으면 저에게 전화해보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잔소리도 좀 하셨어요. 문구적대는 걸 극혐하시는 분이시라 이제 시부모님께 아예 가게 물려받고 당신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본인도 가게 운영하시느라 바쁘셔서 아침에 깨우는 일도 없고 당연히 잘하겠거니 싶으신지 신랑에게 맡겨놨는데 저 인간 찾는 사람 없으면 저 출근하면 본 모습 그대로 그 이부자리에서 안 일어난 채로 발바닥끼리 비벼가며 이불 속에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런데 악이라니. 신랑은 10시, 11시쯤 손님이나 거래처에서 전화 오면 지금 일하고 있다고 내일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끊어버려요. 시아버지가 가끔 전화로 물어보시는 모양인데 거짓말하고 있나봐요.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거짓말친 모양인지. 아, 거기 가게 빠져서 새로 공사할 때 됐지? 하시는데 옆에서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출근하는 저를 붙들고 깨워달래요. 회사 도착해서 전화해달라고요. 알람 맞추라 하면 그 소리 못 듣는다고 해서 전화로 깨워주고 있거든요. 전화 받고 다시 자나봐요. 지금 조명가게 아버님이 운영하실 적에 신랑에게 200 주시고도 남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랑 혼자 하는 지금은 오히려 매달씩 들어오는 돈 없고 하는 만큼 벌어오는 지금
50만원, 15만원, 220만원,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아서 30만원 용돈 한다고 70만원 가져온 게 다예요. 중간에 AS 자잘하게 돈 벌어오는 10, 20만원 정도는 저에게 안 주고 신랑이 쓰고 돈이 부족해서 300만원짜리 적금 깨서 썼어요. 전처럼 시부모님 밑에서 꾸준히 했으면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벌어왔을 텐데 그만큼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220만원 벌어왔을 때 그래도 큰 공사 들어간 거였는데 거래처에서도 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혼나기도 했어요. 거기 보수 들어가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다시 거기에서 일 맡길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가 속이 답답해서 왜 일을 제대로 안 하냐, 아침에 알람 맞춰서 일어났다가 일찍 퇴근하면 좋지 않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대요. 몸이 축 늘어져서 힘이 안 들어가서 사고 생기기 십상이라고 하는데 핑계 같고요. 어쨌든 얼마 전에 220만원 벌어다 주지 않았냐며 큰소리쳐요. 저 공사할 때 공사기간 맞춰서 일 다 끝내지 않았냐고요. 그때요, 공사기간 맞춰준답시고 급하게 닥쳐서는 저녁에 나가서 아침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하는 말은 그래도 자기는 자기 일에 맡은 바 책임지고 기간 맞춰서 달아줬다며 큰소리쳐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하기 싫은 일 마지못해 하니 표가 나는지 결국 보수에 보수 들어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집에서 2시에 나가는 사람이 이부자리 그대로 놔두고 주방이면 싱크대며 물 마신 컵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고 나와요. 냉장고에서 물 꺼내 먹고 넣어놓지도 않아요. 퇴근해서 집에 와 찬물 마시고 싶은데 그냥 실온하고 다를 바 없는 물병 보면 화가 나요. 집안일도 다 제가 하고 제 나름대로 신랑시키면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기적거리고 1시간을 앉아있다가 하고 다른 집 남편들도 이런데요. 혼자 병원 가서 보니 4주 차래요. 심란해요. 아직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사람에 대한 애정보다 애기 인생까지 걱정되는 거예요. 한 1, 2년은 저 일 못하고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 인간이 애 생겼다고 갑자기 부지런해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토요일에 방구석에서 뒹굴거리다가 손님 전화 받았는데 가정집이라니까 업체만 일한다며 전화를 끊어요. 아니, 가정집에 일 나가면 다리 부러지나요? 한 푼이라도 벌 생각은 안 하고 되바라지게 저는 업체 일만 합니다. 이지랄인지. 전화 끊고 나서 제가 한바탕 퍼부어줬어요. 뒹굴거릴 바엔 출장 나가서 달아주면 그 손님이 다른 곳 소개해줄지 어찌하냐고. 막말로 그 손님이 가게 안 한다는 보장 있나요? 사람 일 어찌 될 줄 알고 그렇게 건방지게 전화 받냐고 뭐라고 했더니 아씨, 주말인데 누가 이래 하더니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더라고요. 사실 저도 귀찮으면 안 하기도 하고 힘들면 그냥 버려두기도 하고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생각지도 않던 애까지 생겨버려서 예민해서인지 저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일 안 나가는 거 못 참겠더라고요. 내내 쉬어놓고 주말은 또 주말 핑계대고 쉬어요. 작년에 남편 가게 수입이 0원이었을 때 한 달 정도 제가 하는 곳 가게 점심 아르바이트 추천해서 잠깐 일했거든요.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건데 그 일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명가게 전화 간만에 온 건데 일 안 한다고 문 닫았다고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아는 가게라 신랑 혹시나 욕먹을까봐 제가 더 애타서 전화로 수없이 깨워서 출근시켜줬어요. 아는 곳이라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데도 2-3번 지각하기도 했어요. 한 달에 2-3번이면 10%죠. 제가 아는 곳이라 특히 조심하고 눈치 본 게 이래요. 사실 지금은 시아버지가 주신 가게주차 날려먹고 가게 없이 집에서 조명기구를 받아서 집에서 보관해두고 공사장으로 가서 등 달고 해요. 시아버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계시지만요. 집에 오면 살살 거짓말로 무마하고 있어요. 집에서 퇴근하고 오면 일가라고 닥달해도 미적미적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TV 보고 뒹굴뒹굴 하다가 1시간 지나서 겨우 갈 때도 많아요. 제 주위에다 물어보기도 뭐하고 괜히 남편 욕보일까봐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하소연하기도 두렵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결정하고 없던 일로 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일요일에 뒹굴뒹굴 거리는데 어느 가정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구가 터졌는데 조명기구도 다 탄 것 같다며 교체해달라는 전화였는데 그분이 놀라셨는지
와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주말엔 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붙어서 허벅지 꼬집으면서 찌릿하고 도끼는 뜨고 눈치를 엄청 줬어요. 그랬더니 출장비 있어요. 덧붙이더니 10만원 부르는 거예요. 거기 여자분이 그렇게나 비싸요? 전등은 얼만데요? 물으니 그것도 10 부르니까 다시 전화 드린다며 끊더라고요. 그렇게 전화 끊게 하고는 돈도 없는 게 이러는데 제가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어요. 안 그래도 애기 때문에 심란해 죽겠는데 이리저리 퉁쳐서 7, 8만원 벌어와도 이쁠 것 같은데 들어보니 오토바이 타고 5분 가면 갈 곳을 그거 가기 싫어서 출장비 10에 조명도 10 부르고 앉아있는 꼴 보니 분통이 터져나와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너 같으면 출장비 10만원 내겠냐? 하니까 씩씩대면서 대한민국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며 노동자는 휴식도 없고 배열도 없냐고 짓거리는데 움직이는 만큼 버는 자영업자 주제에 참 남들 일할 때도 쉬고 남들 쉴 때도 같이 쉬면 언제 번답니까? 적반하장으로 신랑한테 손찌검이냐며 너 돈 번다 이거냐며 바락바락 악을 쓰며 잘못 하나 없는 저 인간 보고 있자니 속 터져서 그냥 옷 간단히 챙겨 입고 나와서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신랑이 공사한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서 묵카페인 커피 한 잔이랑 조각 케이크 한 조각 시켜서 앉아있다가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한테 조명이 은은하니 좋네요. 한마디 했거든요. 좋기는요. 이거 공사하면서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불이 갑자기 꺼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시던 분 아들이라 믿고 맡겼는데 아버지랑 다르더라고요. 목공 작업 전개하신 분이 조명 때문에 작업 망쳤다고 성질내서 그만둔다고 하시는 거 달래고 다른 선 가지고 조명 빼서 그거 다시 조율하느라고 하마터면 개업도 차질 생길 뻔했어요. 550만원이나 한 작업치고 속 엄청 태웠어요. 550만원이요? 돈 많이 드네요. 가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하고 모른 척 대꾸하고 바로 저 에스프레소 진하게 W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220만원 작업비라고 가지고 와서 330만원은 어디로 호록한 걸까요? 몇 달 동안 50만원, 30만원 가져오면서도 10만원은 우습다고 가져다 주지도 않던 인간. 미안하지만 아이는 낳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사장님이 가져다 준 뜨거운 에스프레소 원샷 하다시피 넘기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카페에서는 표정 관리하느라 티 안 냈는데 나오니까 열이 확 끼쳐오르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열이 더 솟더라고요. 일한답시고 50만원씩 가져다 주면서 놀 거 다 놀던 저 인간 생각하니 이가 갈려서 이 550만원짜리 공사비 뻥친 거는 어떻게 물어봐야 실토하려나. 금 몇 달 안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리라고 하기도 뭐한 돈에도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 줬더니 그 와중에도 뒷주머니를 거하게 찬 이놈. 집에 들어가니 뿅뿅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열었더니 안방 TV에다가 게임기 연결해서는 이 인간이 TV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것도 귀찮았는지 전선을 길게 연결해서 이불 속에서 조종기 가지고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눈에서 불나대요? 이건 또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가지가지 한다 싶어서 제가 달려가 TV 연결된 게임기를 훅 끄집어내서 머리 위로 힘껏 들어 내리쳐 박살을 내버렸어요. 뭐하는 짓이야? 하고 눈이 동그래진 저 인간 보라듯이 발로 그걸 죄 밟아버리는데 발에 날카로운 조각난 부석이 박혀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밟아버렸어요. 그래도 눈은 달렸는지 피나 그만해 하면서 제 손을 잡는데 손을 뿌리치면서 제 나름대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너 공사비 삥땅 친 거 어쨌니? 제가 목소리 착 깔고 물어보니 이 인간이 눈알구리면서 어떻게 알았지 않은 표정이어서 순간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는 한 10초 정도 머리 굴리더니 다음 달에 생활비를 주려고 챙겨놨어 하는 이 인간 대답에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저 공사 끝낸 지가 3개월인데 재난지원금 받은 거에서도 30G가 떼가고 돈이란 거 가져온 적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언제 줬어 그 돈을. 저번 달도 저저번 달도 재난지원금 받은 게 전부고 네가 가져온 돈은 없는데. 그리고 가게 뺀 돈 아무리 적자에 갚을 것이 많다고 해도 가게 빼고 한 푼도 안 남니? 시골집에다가 가게 잘 된다고 거짓말이나 치고 전화 오면 일 나가기 싫어서 핑계대고
변호사 출장비 부르고 나 너랑 이제 못 살겠어. 날이 갈수록 태산이다. 게임하는 것도 귀찮아서 이불 속에 선 연결해서 하니 정말 환멜난다.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제가 흥분해서인지 발 찔린 곳이 잘못돼서인지 몰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바닥 찔린 곳이 깊이 박혔는지 양말이 축축할 정도로 피가 배어나왔더라고요. 은근슬쩍 이 인간이 저 부축하고 병원 가자고 하면서 대답도 않고 상황 모면하려고 하는 거 뿌리치고 어디 나가지 말고 뒷구석에서 가만히 붙어있대. 네가 그동안 빼돌린 돈 어디에 썼나 싹 다 적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머리 굴릴 거 그중 몇 개는 제대로 적겠지 싶었어요. 철퍽철퍽 찔린 곳에서 난 피가 양말에 다 스며서 걸을 때마다 피발자국이 찍히는데 저도 슬쩍 겁이 나서 구급상자에서 붕대 찾아서 돌돌 감고 택시 타고 응급실 갔어요. 박힌 거 빼내고 소독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가 갈리고 분이 식지가 않더라고요. 적당히 응급처치하고 집에 왔는데 이 인간 제 피발자국 도장 찍힌 거 닦지도 않고 이불 속에 기어들어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깨진 게임기만 방구석으로 밀어놓고 방바닥에 온통 피범벅인데 찝찝하지도 않은지 그대로 두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나마나 집에 가져다 주지도 않고 야금야금 빼돌린 돈의 사용처는 적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너가 다쳐서 이번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물건 때려부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 찢어지고 천벌받지. 그럼 돈 빼돌리고 생활비도 안 가져오는 너는 무슨 벌을 받을 건데? 그동안 벌어온 돈은 얼만데 그걸 빼돌리니? 어디다 썼니 그 돈? 얼마 안 되는 월급 받는다고 발 동동거리며 출근하는 거 보면서도 이리저리 핑계대고 전화 오면 나가기 싫어서 퍼대는 것도 모자라서 모처럼 번 목돈까지 빼돌리니? 10만원, 20만원은 돈 취급도 안 하면서 한 달에 50만원 가져다 주는 것은 당당하지?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불을 확 젖혀서 보니 이 인간이 옷도 안 갈아입고 뒹굴거리느라 주름 가득하고 시커먼 시트를 보니 욕지기가 치밀어 붕대 둘둘 감아놓은 발로 차서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피 닦으면서 제 신세가 처량하고 뱃속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나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읊조렸습니다. 아직 세포인 상태니 제 말도 못 알아듣겠지만 하도 속이 상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니 엄마가 그냥 관두랍니다. 얼마 전에 가게 날아간 거 너무 속상하다고 술 마시고 와서 하소연하더라 김서방이. 그런데 그때가 3시였어. 내가 김서방한테 물었지 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일이 안 들어온대. 그래서 어쩌냐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 무슨 전화인지 안 받으려고 해. 내가 계속 전화기 쳐다보니까 마지못해 봤더니 문 닫았습니다 하는 거야. 뭔 문을 닫아 이 사람이 하면서 쳐다보니까 아이고 어지러워서 하면서 모른 척 들어 누워서 그냥 자더니 8시쯤 슬그머니 일어나 가더라. 너 퇴근한다고. 내가 그 꼴 보고 괜시리 잠잠한 너 건드리는 것 같아서 입 닫았는데 네가 아니다 하면 나 너 잡을 생각 없다. 인간이 어째. 엄마에겐 아이 이야기 말 안 하고 다음날 월차 내고 산부인과 갔습니다. 아이는 워낙 초기라 그냥 간단하게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갔죠. 의사 선생님이 제 발에 더 놀라셔서인지 영양제 맞고 가라고 한사코 붙잡으셔서 링거 똑똑 떨어지는 방울 보면서 이 인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아침 10시 무렵이었는데 전화 받는 목소리가 이미 정신도 못 차리게 술 취한 소리예요. 혀가 다 꼬였어요. 아침 10시에.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일 안 해요. 일 안 한다고. 이지랄 하고 있길래 바로 시골 시댁에 전화해서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차 타면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 냅다 달려오시라고. 저 사람 자살한다고 난리라고 했더니 두 분이 가게 문 닫고 올라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인간 냉장고 열고 닫는 게 저 출근한 줄 알고 시간 맞춰서 들어왔나 봅니다. 저 인간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어머니가 놀라서 전화를 하셔서 생각해보니 부모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잘됐다 싶어서 가게 날려먹은 이야기며 업체 전화는 가정집만 한다고 끊고 가정집 전화는 업체만 한다고 끊는 이야기. 아버지 단골 다 놓치고
소개받은 업장 일마저 일 망쳐서 끊긴 이야기, 돈 절반 이상 빼돌려서 뒷주머니 찬다는 이야기 다 하고 저 이혼합니다. 해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저 인간 꼴 보시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하고 끊고는 저는 그 후로 2시간 반 동안 링거 한 방울까지 다 맞고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는지 주둥이는 2배로 부풀어 있고 눈이며 얼굴이면 다 터져 있더군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채로 엉엉 우는데 코피는 아까 진작에 터져서 아물어 가는지 피떡져 있고 머리 안 감아서 지저분한 꼴인 채로 머리 쥐어뜯겼는지 까치집에 아버지가 옆에 분이 안 풀린 채로 담배 피고 계시는데 반말로 나도 한 대만 이지랄 하다가 발길질 또 한 번 당했어요. 시아버지가 연거푸 담배를 피시다가 저를 보고는 아가 그래도 이혼은 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보셨잖아요. 전 저 사람 더 못 봐주겠어요. 제 인생이 불쌍해서 저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삽니다.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낫다 싶어요. 딸이라면 저런 사위랑 살라고 하시겠어요? 그동안 가게 날려먹은 거 속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저 인간은 그 가게 날려먹고도 요만큼 반성이란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못 삽니다. 하니 고개를 푹 숙이시고 어머니는 저 인간 등짝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저 인간은 술에 취해 뒤로 머리 쿵 찧어가며 눕더니 바로 골아떨어지는데 그거 보고 기가 막히신지 한숨을 쉬시고는 어머니가 이 집도 뭣도 다 네가 가져라. 별것도 아니지만 이 집마저 너 아니었으면 날려먹을 놈이다. 하시고는 바로 놈을 귀싸대기를 쳐서 깨우고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신들이 옆에서 개부리듯 부리지 않으면 사람 안 된다고 식당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서 당신들 가게 날린 거 다 받아내신답니다. 어머니는 이혼서를 보내주시면서 통장 따로 넣으셨더라고요. 예전부터 저 인간 몫으로 모아놓은 건데 저런 거 데리고 찍소리 않고 살아준 거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유자료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장 이혼 확정되기까지 지긋지긋한 이 집 내놓으려고 정신없었고요. 친정집 들어가서 이거저거 보태서 뭐라도 해볼까 구상 중입니다. 저런 거 옆에 붙여놓고 몸이 닳도록 먹여 살리자니 제 인생이 아깝고 억울해서 지금은 진작에 쳐낼 걸 후회스럽긴 하네요. 근 6개월 시부모님 없는 동안 마음대로 늘어지던 저 인간. 부모님 없으면 다시 그 모양일 것 뻔한 인간이라 잘 헤어졌다 싶어요. 이혼 조정한다고 잠깐 봤는데 보름 만에 살이 쭉 빠졌더라고요. 채찍질만 안 했지 노예처럼 부린다고 투덜대는데 얼른 확정 판결받고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도저히 친구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쪽팔리고 낯뜨거워 말 못했던 고민을 사연을 통해 훌훌 털어버리려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와 동갑내기십니다. 저희 엄마는 서울에서 쭉 나고 자라셔서 이곳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시고 시어머니랑 남편을 통해 듣기로는 쭉 전남 지방 쪽에 사시다가 시아버지가 서울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직장 때문에 함께 서울로 이사를 오셨다고 해요. 남편이 정확히 5살 때였으니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30년 전이었고 그 당시 저희 시어머님 나이는 대략 30 초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딱 지금의 저희 나이대셨죠.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알바를 하던 카페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둘 다 당시 알바하고 취업 공부하던 때였는지라 서로 친해질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그리고 이내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사귀자고 고백을 해왔어요. 뒤늦게 사랑 고백하는 남편의 모습이 풋풋해서 신입사원 생활을 하며 마음이 힘들던 와중에 자연스레 남편한테 기대게 되었고 나름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여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운 좋게 시까지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니 벌써 결혼한 지는 1년이 되어가는 중이네요. 결혼 준비를 하는 당시에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 결혼을 극구 반대를 하신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처음엔 저희 신랑만 보고서는 딸과 같은 신입사원에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다못해 시댁까지 요즘 집값 높은 세상이라지만 아파트 한 채 없이 빌라에 거주한다며 딸내미 고생길이 훤한데 어느 부모가 20대에 시집을 보내냐면서 거의 알아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냥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라리 안 하거나 30이 훌쩍 넘어서 해도
요즘 세상이 늦은 게 아니라며 그렇게 훈계를 해주셨어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직장을 다니며 돈을 제대로 모으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아니 오히려 더 기울어지는 처지의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니 속상한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남편의 시댁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기에 엄마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와 너무 잘 맞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저희 엄마가 자신을 반대하는 것을 알고는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본인이 직접 저를 끼지 않고 나서서는 저희 엄마의 마음을 돌렸어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가서 엄마한테 꽃 한 송이를 전해드렸다든지, 저하고 평생토록 잘 살아가겠다고 손편지를 주기적으로 써서 준다든지, 남자가 직접 도시락까지 싸서는 주말에 저희 집까지 찾아와 가족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전해주는데, 저나 엄마나 큰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 정성스레 준비해주는 그 선물들이 너무 고마워서 제대로 감동을 받았었죠. 엄마도 어느 순간부터 저희 남편을 먼저 기다리시는 것도 같고, 저는 저대로 저희 엄마한테 싫은 티 한 번 안 내고 마음 돌리려고 노력해주는 남편이 고마워서 더 마음이 갔네요. 결국 이렇게 저희 부부는 반대를 하던 엄마의 마음까지 직접 돌려놓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게 되고 나서는 남편의 엄마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상견례만 해도 무려 3번을 했습니다. 가볍게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결혼 준비는 자식들이 어찌저찌 알아서 하면 될 문제기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하도 유별나신 바람에 엄마가 이 결혼을 다시 뒤엎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기껏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허락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랑 트러블이 많아서 한 번으로는 상견례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가장 처음 상견례를 했던 날에는 저와 남편조차도 좀 충격을 먹었는데요. 글쎄 시어머니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저희 엄마는 이미 남편의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것부터, 그래서 사치로 그런 명품을 살 돈이 분명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신 상태였고요. 몇 번 저희 엄마한테 결혼 허락을 받고 집안에 들어와 밥을 먹었던 남편도 솔직하게 자기 집에 대해 말을 해줬어서 저희 모두 남편과의 결혼으로 돈 욕심과 돈 걱정을 완전히 지워버리고자 했었는데요. 남편의 말을 뒤집기라도 하듯이 시어머니는 루비통 로고가 쨍하게 박혀있는 가방에 루비통 스카프, 그리고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무슨 책모자까지 쓰고 오셔서는 심지어 거기에도 구찌 마크가, 입고 있는 옷에도, 그리고 바지 엉덩이 부분 주머니 위에도 로고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 아빠가 몇 번 엄마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부부 동반 모임에 들고 나갈 샤넬백 2개 정도는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런 엄마조차도 사돈될 집안이 어렵다고 하니까 일부러 샤넬백은 놔두고 제가 매는 가방 안에 챙기셔서는 상견례 자리에 나오셨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리 번지르르게 하고 된장녀 마냥 칠하고 오시니 저와 남편을 포함해 저희 부모님 둘 다 아주 질색팔색했어요. 대화 자체도 사돈은 그 나이에 명품 하나 없냐며 그건 무슨 가방이냐고 대놓고 물어보질 않나. 나는 우리 며느리가 예쁜 거 많이 사주는 그런 돈 잘 쓰는 며느리였으면 해 하면서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건네며 쳐 웃질 않나. 딱 봐도 거칠애를 많이 하는 철없는 시엄마 같다며 저희 엄마는 그날 자리에서도 말도 없으셨고, 집에 가서는 다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며 또 들어 누우셨어요. 남편은 절대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며 자기 엄마가 사치가 심한 것도 아닌데 왜 그날 어디서 그 명품들을 다 얻어서 들고 나오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고, 나중에서야 밝혀진 바로는 아휴, 시어머니가 글쎄 명품 렌탈샵에서 상견례 때 입을 옷부터 가방까지를 싹 다 자기 아들 카드를 털어 그거 렌탈을 하셨다더군요. 겨우 그 상견례 한번 하는 자리를 위해서 거의 몇백을 우습게 할부로 그어버렸고, 그도 돈이 모자르다며 주변 지인들한테서 돈을 쥐어주고 막 빌려서 입은 거래요. 그 말에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 되실 분에 실망을 했고요. 거칠애의 그 정도로 환장하는 아줌마는 정말 질색팔색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또 겨우 어찌저찌 남편이 엄마를 잘 구슬려서 다시금 이번엔 제대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상적인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따로 저희 부모님이 싫어한다는 티를 내지 않았었기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선 잘 몰랐고 단지 자기 아들이 본인이 쪽팔려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상견례 때도 느꼈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입이 정말 팔불출이시더라고요. 첫 상견례 땐 한정씨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도 자기 젊었을 적에는 고급 식당을 많이 다녀봤었다며 그때 사귀던 남자애들이 본인을 가만 놔두질 않고 데리고 다녔다는 다소 상견례 자리에서 하는 게 웃긴 말들을 서스럼없이 꺼내셔서 저희 엄마 아빠가 귀를 의심하게 만드시더니 이번에는 옷까지 다 멀쩡하게 입고 오셔서는 한다는 말씀이 옷이 많은데 우리 사돈 기죽을까봐 대충 입고 왔어요. 나도군요. 저번에 입고 온 옷들 다 렌탈한 거 그 자리에 있던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다 알고서 모른 척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저희가 모르는 줄로만 알고서 계속해서 명품 브랜드 얘기를 꺼내며 거기 옷이 참 좋은데 사돈도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든지 사돈은 모르시겠지만 이라는 전제로 말을 시작해서는 사돈도 언젠가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약 올리는 듯한 말로 마무리를 짓고 남편은 또 중간에서 땀 삐죽삐죽 흘리며 저희 엄마 눈치를 보고 살피고 있고 저희 엄마는 엄마대로 한심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는데 그 중간중간에 열받아 죽겠다는 듯 꽃바람을 슝슝 끼고 계셨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상견례도 정말 기적적으로 밥만 먹으며 끝이 났습니다. 결국 또 엄마는 사돈 얘기 듣기 싫다고 나중이 되어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신 바람에 제대로 결혼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고 급기야 이번에 각자의 아버님들만 모신 채 세 번째 상견례를 가지고 나서야 겨우 결혼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시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 쪽에서는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도 대주지를 못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전셋집에 살 수는 없다며 저희 친정집에서 돈을 꽤 보태주셨어요. 그걸로 남편도 두고두고 저희 부모님께 감사해 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마냥 자존심에 걸리고 껄끄러우셨나 보더라고요. 자식들 신혼집을 차려준데도 고맙다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는 말 한마디를 없으시다가 끝내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한복 사달란 말씀이셨습니다. 어디서 알아본 명품 한복값이 200만 원이라면서 그걸 해주라고 요구를 하셨고 그 바람에 엄마가 집 하나 사는데 그 나이 먹고 자식한테 5천만 원도 못 보태주는 주제에 어디서 애물까지 요구를 하고 앉아있냐며 한바탕 난리를 치셔서는 남편이 중간에서 겨우 중재를 하고서 애물 예단을 생략시켰네요. 당연히 한복은 각자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제대로 튀고 싶으셨는지 어디서 빌려온 휘황찬란한 야광색 한복을 입고 계셨던 바람에 엄마는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자식 결혼식이 아닌 자기 패션쇼 하려고 결혼식 온 사람이라며 식장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를 욕하신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을 더 들고 시집을 왔다면서 혹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만만하고 우습게 볼까봐 걱정되셨는지 틈만 나면 전화를 하셔서는 한다는 소리가 넌 며느리니까 시어머니한테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한다 면서 자주 찾아오고 자주 인사를 하려는 훈계를 하셨고 또 며느리가 남편을 귀하게 섬겨야 집이 잘 돌아가고 남편이 밖에서 기펴고 돈을 벌어온다면서 저한테 남편 기분 상하게 할 일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죠. 전체가 도대체 얼마나 조심하고 남편을 떠받들며 살아야 시어머니가 만족하실런가 싶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으나 일단 알겠다고만 하며 말씀을 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는 꼭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시면서 절 난처하게 만드셨는데요. 지나가는 말로 상견례 때 너네 엄마가 너무 처지셔서 내가 난감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저희 엄마가 마치 너무 못생겼었고 본인은 눈에 띄게 예뻤다는 식의 대화를 꺼내거나 명품 한번 두르고 사돈을 만난 적이 없던 저희 엄마를 기억해내며 근데 너네 집은 해오면서 어째 니네 엄마는 명품 가방 하나 없니? 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들었던 가방이 렌탈한 명품이란 걸 숨기고 오히려 저희 엄마는 명품이 없다며 슬쩍 까내리시더라고요. 아휴 확 그냥 어머니 그때 들었던 가방 다 렌탈한 거라면서요? 라고 비아냥거리고 싶었던 것을 바보처럼 전 또 꾹꾹 참았죠. 내세울 건 정작 하나 없는 분께서
나이를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닌데 저리 입으로는 남과 비교를 하면 자신을 무위로 삼고 싶어 하고 없는 살림에도 돈 많은 척은 해야겠어서 명품을 렌탈이라도 해야 하고 어쩌다 저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되었나 싶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아들은 잘 키워놨는데 어쩌다 엄마란 사람은 저 모양인지 참 신기한 집구석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저와의 직접적인 트러블은 없었고 저희 엄마하고도 결혼식 이후로는 더 부딪힐 일이 없어서 말싸움이나 더 빈정상할 일은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저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참고 말을 전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죠. 그러던 중 결국 중간에서 시어머니 등살을 당해내던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어코 두 분이 결혼식 후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서 함께 마주하게 되며 그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그간 쭉 왜 집들이를 안 하냐며 전화를 하실 때마다 집 초대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야 물론 코로나를 들먹이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도 간간히 엄마 혼자만 집에 오시게 하고 집들이를 미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시면 제가 요리하고 정신없이 밥을 차려내야 하지만 저희 엄마는 직접 돈 주고 집을 사주신 장본인이기도 하시고 매번 올 때마다 저 걱정해서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우시는지라 당연히 시어머니와 비교할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새해엔 그만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자는 마음에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혼자만 초대를 할 수 없으니 시아버지까지 딱 둘만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집들이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본인 먹고 싶으셨던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까지 하셔서 저한테 이틀 전에 건네주셨고 저는 그거 한다고 이틀 전부터 남편이랑 장을 보러 다녔죠. 사실 중간에 한번 엄마한테도 도움을 요청해 요리법도 좀 익혀뒀고 씩씩거리며 이 시국에 웬 집들이에 자기 먹고 싶은 걸 나열해서 음식 시키는 시엄마가 어디냐며 또 수화기 너머로 욕을 하셨지만 전 며느리니까 당연히 한 번은 해야 할 일이라며 엄마를 다독이고 연락을 끊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들이당에 시어머니가 약속 시간보다 4시간을 무려 일찍 집에 오셔서는 반나절 내내 TV 보고 드러누워 집안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제 집 드나들들 돌아다니고 냉장고를 털어 드시는 겁니다. 집들이 요리를 마무리 짓는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커피 타달라고 하고 과자 없냐고 하다못해 백세주나 복분자 같은 거 없냐고 막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뛰쳐나가 술을 사오기도 했어요. 남편을 시키려 했는데 어머님이 아들하고 오랜만에 봐서 보내기 싫다고 잡고 계신 바람에 그 5분 거리 슈퍼까지 제가 요리하다 말고 다녀왔네요. 그러다 아직 밥이 다 완성이 안 돼요. 부엌에 서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가보니 저희 친정 엄마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씩씩거리던 엄마는 소파에 드러누워 저희 남편을 옆에 꼭 끼고서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저걸 때려 말어 하는 식의 눈빛을 저한테 보이고 고민을 하고 계신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채만 차린다고 소파에 바로 앉으셔선 어머 사돈이 웬일이에요? 라며 물었고 시아버지로부터 저희 남편은 하필 그 순간에 장모님이 들어오셨다고 바짝 긴장해서는 제자리에 서성이며 엄마한테 안부를 묻고 있었어요. 엄마는 최대한 저희 시아버지를 마주보며 네, 제가 밖에서 저희 애를 봤는데요. 혼자 슈퍼를 갔다 급히 뛰어가더니 집에 와보니 이번에 또 혼자 부엌에 있네요. 라고 말을 했고 저희 남편은 쩔쩔대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주다 잠시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이제 보니 엄마가 저 걱정된다고 일찍부터 저희 아파트에 와서는 집에 들어올까 말까 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고민할 것 없이 제가 후다닥 슈퍼 뛰쳐나갔다가 들어가는 질색팔색한 모습에 엄마 된 입장에서 울컥하셨던 거죠. 뭐 남편도 자기 엄마 오랜만에 봤다고 살짝 긴장 풀고서 저 안 도와준 거 스스로도 인정하는 듯 말을 흐리고 시아버님은 시아버님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고 분위기가 점차 살벌해져 가는 와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또 초를 치시더군요. 며느리가 결혼하고서 집들이 한번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야 집들이 하러 와보니 기본적인 것도 없고 말이야 응? 하며 오히려 저희 엄마를 보며 막 따져대듯 하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부엌 식탁 위에 놓여진 검은 봉다리 앞으로 가 봉지를 열곤 기본적이란 게 술이에요? 한쪽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시간 널널한 아드님 좀 슈퍼에 보내지 그러셨어요.
하고 이어 말대꾸를 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니 내 아들 집에 와서 내 아들 좀 더 보고 있겠다는데 그거 좀 며느리 시키면 어디 텄나요? 라고 쏘아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그간 쌓였던 게 많으셨는지 한숨을 푹 쉬면서 땅을 쳐다보다 고개를 드시고는 여기 그쪽 아들 집 아니고 내 돈 들여 장만한 내 딸 집이야. 라고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질러대셨습니다. 한순간에 쌈딱들 싸움장이 된 듯 여기저기 두 어머니들이 눈을 부라리며 쏘아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말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지 뭐라 말을 못하고 씩씩대기만 하시다가 급기야 제대로 실수를 해버리셨어요. 글쎄 거참 며느리 밥 얻어먹으려다가 별지랄을 타격내. 아주 쌍으로 지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버리신 겁니다. 저희 엄마는 귀를 의심하며 지금 뭐라 그랬냐고 들고 있던 핸드백까지 바닥에 내팽개쳤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주 상견례 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그래요? 하면서 이내 시어머니한테 구박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딸내미 좀 부려먹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와요? 라며 급기야 제가 옆에서 들어도 거슬려 죽겠다는 말을 하며 저희 엄마를 계속 자극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당장 나가세요. 어머님 아버님 당장 나가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아주 모녀가 쌍으로 지랄이라니까 진짜 하면서 못 나가겠다는 듯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는 들어 누워있는 시어머니 얼굴 위에다가 침을 퇴 하고 뱉어버리셨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옆에서 당황한 시아버지와 남편이 더 큰 싸움 날까봐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막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저희 엄마는 아직 분이 안 풀렸다며 기울어지는 집에 시집 보내며 마음고생하지 말라고 집까지 해줬는데 시엄마란 년이 말썽이라며 제가 사온 그 봉다리 안에 백세주 2잔을 병째로 시어머니가 가족들 손에 잡혀 서 있던 그 벽을 향해 쾅 던져버렸어요. 술이 산산조각 깨져가며 한 벽면 가득 튀겨버렸는데 남편네 부모님은 완전 움찔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동도 못하시더라고요. 남은 한 병까지 던질까봐 겁이 나셨던 거죠.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셔서는 술병을 따면서 말씀하더라고요. 꼭 없는 것들이 생색내는 거 좋아해, 그치? 하면서 집들이에 며느리 부려먹는 것까지 다 하고 싶냐며 시어머니 앞에서 술을 한번 들이키더니 그대로 무슨 조선시대 때 목 빼고 다니다 망나니까 칼에 술을 입에서 뱉어내는 것 마냥 하고 입안의 술을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확 뱉어버리셨답니다. 솔직히 부엌대기 일을 몇 번 시킨 걸로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도 같았지만 그간 결혼 전부터 명품 렌탈부터 시작해 명품 한복에 하다 1년 내내 집들이 하란 독촉 전화에 급기야 목록까지 작성해서 며느리한테 요리시키는 맛들려 있던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는 감히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연히 저희 엄마의 귀한 딸이었으니까요. 그날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그리고 아들 앞에서 사돈한테 제대로 쪽팔린 걸 스물을 당한 후 이러다 지 아들까지 이혼당해 다 팽당하는 게 아닌가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옆에서 편을 안 들어주고 그나마 남편이 엄마 오늘 그냥 얼른 집에 가 라고 자신을 보내려고만 하자 아찔하셨던 건지 두 말 않고 제가 나지막히 건네는 수건에 얼굴을 쓱 닦으며 나가시더라고요. 그 후론 지금껏 소식 한 번 없으시고 제가 신경이 좀 쓰여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시네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어보니 며느리 어려워서 이제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겠다고 그냥 안 찾아와도 된다고 했대요. 덕분에 저는 평소에도 저희 엄마를 참 존경하며 살았지만 유부녀 되고 나서는 더더욱 저희 엄마의 강단있던 행동에 찬사를 보내며 거의 신격으로 존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하마터면 제대로 당하고 살 뻔한 시집살이에서 완전 벗어났으니까요. 역시 딸 챙기는 건 세상에 우리 엄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잘생긴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오빠가 꽤나 잘생긴 편이었는데 어릴 때 저와 매일 다투곤 했어요. 어느 남매나 그렇겠지만 저한텐 못되게 구는 오빠가 밖에선 잘생긴 혼남으로 통하니 아주 꼴불견이더라고요. 잘생긴 놈들 다 저 모양이겠지 싶었어요.
근데 제가 착각하던 게 있었죠. 못생겼다고 착한 게 전혀 아닌데 결혼 전에 못생겼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하단 멍청한 생각이 있었어요. 잘생긴 남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제가 운이 나쁜 건지 못생긴 남자랑 결혼할 운명인지 그 남자는 얼굴값 하는 사람이었고 전 그 일로 더 확고하게 다짐했어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잘생긴 놈이랑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과거의 제 자신에게 찾아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며 뺨이라도 치고 싶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전 이미 결혼한 몸인 것을. 잘생겼는데 성격 들어오면 얼굴이라도 보며 유한 삼고 사는데 못생겼는데 성격까지 안 좋으니 아주 남편 얼굴만 봐도 한숨이 푹푹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은 제게 간 쓸게 다 빼줄 것 마냥 잘했었죠. 너무 사람 좋았어요. 기념일마다 꽃다발에 선물해 제 친구들에게 밥도 잘 사고 오죽하면 제 친구들은 전부 외모 보는 친구들인데 저한테 네 남친은 외모는 좀 그래도 성격이 저렇게 좋으니 만날만 하다 그랬어요. 그게 다 잠깐 잘 보이려고 기를 쓰고 꼴이 살랑거린 것을 진작에 몰라봤네요. 근데 저도 처음엔 연애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얘가 갑자기 들어서기 전까지 말이죠. 그냥 남편과 결혼할 운명이었나 봐요. 아이가 갑자기 생겨 너무 당황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남편이 절 많이 진정시켜 줬었어요. 내가 널 책임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만 믿으라고. 우리 어차피 결혼할 때 됐는데 아이가 먼저 찾아와 준 거니 난 너무 고맙다 하는데 멘트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때 홀딱 반했네요. 요즘 뭐 믿고 뭐니 해도 남편은 남편이라 아직도 참 많이 고마워요. 근데 시어머니와는 첫 만남부터 좋질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자마자 시부모님 먼저 만나뵙게 되었는데 원래 저희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더 큰 산일 것 같으니 분명히 수락하지 시부모님 먼저 뵙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첫인상은 진짜 대박이었어요. 딱 들어오시는데 남편이랑 똑같이 생기신 거예요. 무슨 도플갱어 같아서 남편 한번 보고 시어머니 한번 보고 저도 모르게 번갈아 쳐다보니까 남편이 멋쩍게 웃으면서 우리 엄마 유전자가 센가 봐. 엄마랑 나랑 엄청 닮았지? 그러니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닮긴 뭘 닮았냐? 네 아빠 똑 닮았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밖에 부르기까지 해. 집에서 보면 되지. 화난 불독마냥 툴툴거리시는데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요. 누가 봐도 남편이랑 판박이신데 본인 아들 못생긴 거 아시는 듯 했어요. 남편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생겼다 이야기를 하니 시아버님은 아이고 잘됐다며 저놈 저거 혼자 살까 걱정했는데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결혼해도 되나? 내가 아무도 안 가진다는 걸 주워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시더니 아니 잘 되긴 뭘 잘 돼. 대뜸 애부터 달고 오는 게 무슨 애야. 나 참. 아가씨 부모님은 아시나? 무슨 완전 12조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정말 확 상했지만 곧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시니까 끌어오르는 거 참고 아직 모르신다고 했어요. 가슴 팍팍 치시면서 그래서 결혼할 거니? 하시는데 아니 그럼 애가 생겼는데 안 하냐고 시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시어머니 기세에 눌려 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이 저 책임지고 싶다고 말하고 저도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니 그때부터 무슨 취조하듯이 어디 사냐 뭐 하냐 무슨 대학을 나왔냐 부모님 뭐 하시냐 받아 적을 기세로 질문하시는데 혼이 쏙 빠졌습니다. 제 스펙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드셨는지 첫 만남은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 허락은 하셨고 이제 진짜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남편과 같이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 얼굴에서 1차로 놀라시고 애가 졌단 말에 뒷목 잡고 쓰러질 뻔 하셨죠. 내가 이런 말 하면 놀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아이를 치워라. 너네 지금 너무 성급하다.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는 건데 결혼을 하냐. 막 별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급하게 뭐가 성급하겠어요? 그때 저희 부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결혼 정년기였죠. 전 낙태는 입에 담기조차 싫다고 절대 결혼할 거라고 했고 남편은 아예 무릎까지 꿇으며 결혼시켜달라니 저희 부모님이 어쩌셨겠어요. 허락해 주셨죠.
그때 친오빠가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디서 저렇게 생긴 걸 데려와가지고 어이가 없네.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그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직도 저희 오빠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라 전 그냥 웃겼어요. 그땐 콩깍지가 쓰였는지 못생겨도 마냥 좋았거든요. 정이 들기도 했고요. 정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 친구들도 제가 갑자기 이렇게 결혼할 줄은 몰랐다고 너무 놀래더라고요. 남편 친구들은 아주 난리였습니다. 너가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를 만났냐고,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게 맞는지 남편 친구들도 전부 남편같이 생겨서 저한테 말도 잘 못 붙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코끼인 거 돌이킬 수 없었죠. 근데 첫인상 안 좋은 건 끝까지 가더라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니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기인데 저도 너무 놀라서 아니 아기가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닮았어? 남편에게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애를 보시더니 애가 저를 닮아서 얼굴이 못생겼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누가 봐도 남편이랑 시어머니 판박이라 뭐 반박할 생각도 안 들고 그러시겠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제 애인데 못생겼다는 소리 듣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직 아기인데 나중에 절 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기 얼굴 보고 한숨부터 쉬시고 으휴 으휴 하면서 그래도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급하게 결혼을 했던 거라 뒷구할 정신도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유학 생활 중이라 방이 비어 있어서 그 방을 쓰게 됐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는 거 많이 도와주셨는데 자꾸만 애기 얼굴을 이야기 꺼내면서 이 코도 좀 봐라. 우리 아들은 떡두꺼비같이 잘생긴 상이라 이런 코가 아닌데 딱 널 닮았네. 여자의 얼굴이 이래가지고 어쩌냐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할 말 많은데 참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셔도 하고 시아버지한테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까지 전부 막 얘가 며느리를 닮았다고 크면 지 아빠 닮아야 할 텐데 온갖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날 닮아 예쁜 딸이야 생각하며 지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혈압 오르시는 일이 생겼었죠. 맨날 그렇게 손녀 외모 얘기를 해대는데 이야기 들어주시던 주변 분들은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하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맞장구 쳐주셨겠죠. 다들 자기 말에 맞장구를 치니 정말 애가 며느리 닮아 못생기게 맞긴 맞구나. 아예 확신하셨는지 그날은 가족끼리 모두 모여 외식을 하던 날이었는데 고깃집으로 갔었어요.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얘기가 있으니 깔끔한 곳으로 골라 갔었었죠. 근데 그날도 한참 하셨으면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저희 아이 이야기가 나오니 또 외모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손녀가 잘 울지도 않고 아주 얌전한 게 성격은 나 어릴 때랑 똑 닮아 아주 잘 클 것 같은데 아니 얼굴이 말이야. 우리 아들 얼굴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며느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못났어. 다시 좀 봐봐. 똑같지? 하시며 아이를 안아들고 제 옆에 앉으시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하도 크시니 듣고 계시던 옆자리 아저씨가 글쎄 며느리답게 뭘 닮았슈? 아줌마랑 똑 닮았구만. 나는 아줌마가 나은 줄 알고 요산인데 대단하다 싶었네. 애 엄마 닮았으면 한미모 했을 텐데 아줌마 닮아서 그렇네. 고기 드시면서 아주 반주하셨는지 붉은 얼굴이던 아저씨는 와하하 웃으며 고개를 돌리셨고 고기 구워주던 종업원이 푹 웃고 가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시아버지만 웃음을 못 참으시겠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몰래 웃으시는데 시어머니가 많이 쪽팔리셨나봐요. 그 아저씨 목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도 다들 돌아봤거든요. 아니 그러게 가만히나 있으시지. 제 딸은 무슨 죄입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기 얼굴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 얼른 제가 안아들었는데 창피하신 시어머니가 당장에 가자며 먼저 차로 가버리셨어요. 남편도 더 앉아있기 무안했는지 일어섰고 고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들 일어났네요. 저는 아이가 평가받는 느낌이라 기분 썩 좋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창피받은 게 좀 호소하긴 하더라고요.
한두 번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정말 자주 아기 외모 얘기를 꺼내셨으니 저런 일도 당하셨겠다. 이제는 그만하시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정말 이런저런 온갖 트집이라는 트집은 다 잡으시면서 절 괴롭히시는 거예요. 집에서 샤브샤브를 해먹는데 고기를 집을냈더니 야, 너는 야채를 더 좋아하지 않냐며 손도 못 대게 하시고 보다 못해 남편이 한마디 하니 난 제가 야채 좋아하니 챙겨준 건데 왜 그러냐며 끝까지 야채만 주시고 제가 해놓은 반찬은 한 입 딱 먹고 쩝쩝거리시더니 에이 짜다고 넌 집에서 음식하는 것도 안 배웠냐고 온갖 생트집을 다 잡으셨어요. 집안 청소도 나무라시고 잠깐 쉰다고 앉아있으면 매일 저렇게 앉아있으니 살이 찌지 하면서 혀를 차시고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라 집안에서 맘 편히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좋아하는 반찬집에서 반찬을 하나 사왔는데 제가 했다고 하고 식탁에 내놔봤어요. 아주 밥 한 공기 뚝딱 드시면서 아 너무 짜서 밥이랑 먹어야 넘어간다며 이걸 반찬이라고 만들었냐고 밥 좀 더 달라고 트림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도 사온 반찬인 걸 알아서 엄마 그거 엄마 완전 좋아하는 요 앞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잖아. 며느리가 만든 거는 다 맛없어? 하며 웃으니 그제야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어른 가지고 놀리냐고 아주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 행동을 하시며 어른 대접도 받고 싶어 하시니 참 답이 없었네요. 그해 가을쯤에 유학가 있던 시누이가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고 연락이 와서 시댁에서 한바탕 분주했었어요. 시누이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대청소도 싹 하고 맛있는 것도 다 사놓고 요리까지 준비했죠. 저도 시누이를 처음 보는 거니 첫 만남이 중요하다 싶어 애 보느라 가지 못했던 미용실도 오랜만에 가서 머리도 새로 하고 새 옷도 사고 그랬네요. 시부모님도 오랜만에 딸 보실 생각에 아주 싱글벙글 하시는데 시누이가 미국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는데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한동안 시댁에 돈을 꽤나 보냈었다고 우리 딸 얼굴도 엄청 이쁘다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데 사실 이쁜 건 안 믿겼지만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 친하게 지내보고 싶더라고요. 멋있는 사람일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첫인상부터 아주 쾌활하니 시원시원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딸 왔냐며 엄청 반기시고 말수 적으시던 시어머님도 그날은 정말 말이 많으셨어요. 오자마자 온갖 요리를 다 해둔 식탁을 보고 시누이가 너무 고맙다며 저부터 안아주는 게 뭐예요.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라 굳어있는데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늙어서 며느리 일 다 시켰을 텐데 이거 요리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맞지? 며느리 다 시켰지? 어렸을 때부터 유학생활에서 누나가 많이 직설적이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미리 들었던 터라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왔지만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거라면 전 눈물 나기 땡큐였죠. 시어머니는 또 불독 같은 표정을 지으시며 안 그랬다. 나도 같이 했다. 그럼 며느리면 이 집 사람인데 부엌 일도 당연히 하는 거지 뭘 하면서 툴툴 하시는데 시누이가 남편에게 안겨있던 저희 아이를 발견하곤 아이고 이 조그만 애가 내 조카냐며 너무 밝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만 안아보자면 살며시 안에 드는데 딱 봐도 저희 아이에게 너무 잘해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또 아기 얼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유 글쎄 애가 네 오빠만 조금 닮았어도 응? 착해 보이는 맛이라도 있게 이쁘장했을 텐데 애가 우리 며느리를 너무 닮아서 걱정이다. 여자의 얼굴이 저래서 되겠니? 그치? 진심으로 걱정하다 한숨 푹푹 쉬며 얘기하시다가 그때 식당에서 일까지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고깃집에를 한번 갔거든. 근데 글쎄 거기 옆자리 아저씨가 얘가 나를 닮았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집에 온 걸 내가 아직도 후회를 해. 듣다 처음 본 시누이 앞에서까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게 이제는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 나서려는데 시누이가 엄청 크게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엄마 진짜 웃긴다. 올케를 닮게 뭘 닮아.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마랑 닮았지? 하긴
쟤가 어릴 때부터 엄마 판박이라 어딜 가도 그 얘기부터 나왔잖아. 아들이 엄마 닮아서 못생겼다고. 진짜 엄마 유전자 세긴 센가 봐. 그 아저씨 완전 맞는 말 했구만. 아주 폭풍 전화였어요. 신우이 혼자 웃고 있고 다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조용했는데 시어머니가 날 닮긴 뭘 닮아. 내 친구들이 다들 며느리 닮았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저러지? 본인이 봐도 본인 아들 닮은 거 아실 텐데 싶었는데. 엄마, 그거 엄마 얼굴 침뱉기야.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귀엽기만 한데 왜 자꾸 얘한테 얼굴 이야기야. 잘 될 것도 안 되게 그만해.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니 아주 단단히 삐지신 모양이었어요. 됐다 됐어 하더니 방문 닫고 들어가셨고 몇 번이나 불러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신우이는 됐다며 엄마 그냥 두라고 알아서 나올 거라고 하며 밥이나 먹자 해서 진짜 시어머니 빼고 밥을 먹었었어요. 한동안 저한테 말도 안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시아버님이 너희 엄마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 저 옆에 나가 젊을 때 못생겼다고 타박을 많이 받아서 아들이랑 다니기도 싫어했었어. 모자가 세트로 너무 못생겼다고 욕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게 아주 스트레스였는데 늙어가지고 며느리 이쁜 거 들어와 그런 소리 안 듣고서니 질투가 나는 모양이다. 네가 너무 상처받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라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어 조금 짠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본인이 겪어 힘든 일이었으면 며느리가 못생겼어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다못해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저 꽤 이쁜 편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 손녀를 못생겼다면서 그러니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신우이는 엄마 상처받을 거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는 해줘야 이제 엄마도 그만한다고. 계속 저렇게 두면 올케가 제명에 못 살아요. 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시어머니 이상한 성격만 아니면 너무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신우이는 남편도 혼내더라고요. 이 지경 될 때까지 중재 안 하고 무엇을 했냐고.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누나 안 왔으면 네 와이프 평생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뒀겠다. 하며 뒤통수를 한 대 치는데 진짜 신우이 뒤에서 후광이 보였어요. 남편 복도 시어머니 복도 없던 게 다 신우이 잘 만날 복으로 간 듯 했네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아이 외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라며 아예 무시를 하셨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아무도 상종을 안 해주니 화딱지가 나시는지 방향을 들어 애가 커갈수록 날 닮아서 점점 이쁘장해진다고 다 크면 아주 이쁘겠다고 하시는데 진짜 기가 차서 웃음만 나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분가를 생각해보는데 남편이 신우이랑도 상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새살림 시작하는 거니 누나가 통 크게 도와주겠다며 전세 반을 보태주셨고 남편이 모은 돈이랑 제가 결혼 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전셋집으로 결국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분가를 한다니 시어머니께서 처음엔 아주 길길이 화를 내시며 아직 애가 둘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분가를 하려 하냐며 나는 분가 보태줄 돈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돈 없다고 하시지 왜 화는 내시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남편이 누나가 돈 보태준다 그랬고 우리도 돈 모아둔 것 있다.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 수 없는 노릇이고 월세집은 우리도 부담이라 갈 생각도 없었다. 전세 얻어서 가겠다니 시어머니는 우물쭈물하시다 시아버님이 얼른 나서서 그래 잘 됐다며 너네끼리 나가서 편하게 살라고 우리도 그래야 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없으면 시부모님도 당연히 편하시겠죠. 왜 안 편하시겠어요. 그 길로 저희는 분가를 성공하고 매년 명절마다 시댁에 갈 때가 무서웠는데 글쎄 시누이가 명절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어머 엄마 닮은 조카 왔다며 시어머니 속을 박박 긁는데 너무 웃겼어요. 다행히게도 딸내미는 클수록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너무 다행이라고. 이제 너 좀 닮아서 안도하시고 시어머니는 흔히 자기를 닮아 이뻐졌다고 또 헛소리를 하시는데 전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쾌활한 시누이 덕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요즘에 아이 외모 이야기는 안 꺼내셔서
이제 스트레스 좀 덜 받네요. 다음번에 또 어떤 거로 갈구실지 생각하면 머리 아프긴 한데 어차피 본가에서 명절에만 만나 뵐 거 그때 사이다 신우이 있으니 걱정 한시름 덜어두려고요. 다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